영어를 우리말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낭비가 없어. 그래야 우리가 스마트하고 성공하고 남을 이겨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국제화 시대에는 영어만 해도 된다. 세계화 시대는 다양한 언어를 해야 된다. 그래, 에어월드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 말이 완전히 반죽이 돼야 돼. 한국어도 더 잘해야 되고. 자,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두 번째. 요즘 무엇을 하든 시험만 보면 여성 인력들이 60%, 남성 인력이 40%. 지금 여성부 없애라는 거 아닙니까? 남성부 만들게? 농담입니다만은. 어쨌든 옛날에 여성이 마이너리티일 때는 여성 인력은 보수적이었어요. 부수적이었다는 뜻입니다. 남자 직원들이 하는 걸 좀 옆에서 도와주면 그런 대로 묻혀가. 근데 지금은 여성 인력이 마이너리티 시대가 됐어. 자, 기업에서는 남성을 뽑을까요? 여성을 뽑을까요? 여성이 핸디캡을 가지고 항상 엄살을 피우면 같은 시간에 효율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생색내지 않기 위해서 냉정히 뽑는다면 남자를 뽑지 왜 여자를 뽑겠어요? 그러나 시대가 마이너리티가 돼버렸어. 그럼 기업도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효율을 낼 것이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략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하는, 준비하는 여러분들 여성 인력들은 이제 세상이 마이너리티 시대가 됐다. 그러면 여성 인력은 남자 대비 나는 좀 봐줘라 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 이상가는 화이팅과 전통과 역사성을 가져야 돼. 그런 각오가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미래 사회는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다. 롱런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 요즘은 하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다 아는 얘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사회에 윤리경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윤리경영이라는 얘기를 사전에 찾아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도덕적으로 살라는 얘기거든. 예수님같이 그렇게 살아라. 부처님같이 살아라. 성모 마리아같이 모하메드처럼 살아라. 이게 윤리경영입니다. 가능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뭐냐? 직업적 정직성을 갖자. 인티그리티. 직업적 정직성. CEO인 나는 CEO에 맞는 정직성을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평생을 가지고. 자, 학생인 여러분들의 직업적 정직성은 뭡니까? 공부 외에는 할 게 없어. 직업적 정직성의 기본 모랄이 학생은 공부란 말이에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돼야 돼. 학창 시절만큼. 그게 직업적 정직성입니다. 또 그 직업적 정직성을 투철하게 가지려면 세 가지 택틱이 필요하다. 하나는 트러스트. 남들이 나를 믿을 수 있는 내가 돼야 됩니다. 수평적으로 상하 좌우적으로 우리가 트러스트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노력을 부단히 연마하고 노력을 해야 돼. 또 한 가지는 오픈니스.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을 열어야 남들이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give and take. give and take. 근데 우리는 뭡니까? 네가 나한테 빌어.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먼저 용서를 빌 테니 네가 나한테 용서해다오. give and take 사고. 이것이 바로 오픈니스 마음. 이런 것을 여러분들 때부터 훈련과 연마를 해야 돼. 그럴 때 제일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철학적 사고인 전체적 최적합성이 이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게 말이 참 어려운 얘기인데 기업에서 제일 원하는 게 뭐냐. 무슨 의견이 있을 때는 백가쟁명을 해라. 이거. 모가지를 내놓고 자기의 의견을 끝까지 개진하는 자기의 소신과 분명함이 있어야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시전 메이커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 의사를 얼라이먼트 맞춰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흔히들 일을 하다가 일이 맥히면 나는 저때 반대를 했어. 그냥 잘 됐어. 이런 사고방식은 솔리더리티가 아닙니다. 자, 우리 젊은 여러분들께서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살아가지 말아야 돼.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런 덕목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얘기들의 원초적인 것은 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기업은 생물하고 똑같아가지고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변해가는 생물과 똑같아. 그러니 기업은 그 많은 인재들이 변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뇌하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취업이나 거기에 적응하려면 여러분들은 수십 배의 노력을 해야 되거든.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시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후회마에 나는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 하나 만들어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삶, 목표가 분명한 삶이다. 그런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술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체험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자, 그래서 거울나라 앨리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퀸한테 난쟁이들이 도망다녀. 아무리 도망가도 한 바퀴 돌면 퀸한테 꼭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용감한 이 사람이 묻습니다. 여왕님, 왜 우리는 열심히 도망갔는데 꼭 당신한테 붙잡힙니까? 그러니까 여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만 뛰냐? 나도 뛰지. 그러니까 또 질문합니다. 당신한테 안 잡히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잡힐지 잡힐지는 모르지만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죽으라고 뛰어라. 그게 그 거울나라 앨리스의 메시지 아닙니까? 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젊은 여러분들한테 선배 사원으로서 오늘 제가 부탁드린 얘기들은 순전히 7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나한테 맞는 주어진 환경에 마이 스토리를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은 CEO인 나나 또는 다른 CEO들이 설명하고 성공의 사례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참고일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할 것이고 환경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스토리를 써야 돼. 그래서 이 강의 제목을 제가 유어 스토리라고 지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래가 되도록 기원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